안녕하세요. 번개탄 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니스트 여그나입니다. 네, 참 좋은 저녁입니다. 2023년도 벌써 3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3년 3월은 104주년 기념 3.1절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기를 70년을 보냈고요.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을 일제 강점기로 보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때에 그 기간 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을 쓰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독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역사를 노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복음 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로 저 여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연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눠 주시고 반응을 보여 주시면 열심히 오늘 연주도 하고 진행도 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 전에 기도를 해 주신 정승환 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분 전에 출첵한 이하영 님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라니네 등불 TV 님, 김정복 권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독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고요. 항상 이 프로를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잖아요. 네. 오늘도 역시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래식 하면 여러분들이 클라스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클라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고른 말씀은 학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정말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는 가장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순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진짜 나라를 뺏겨서 이렇게 강점기에 있었을 때였든 아니면 무슨 나라 안에서 또 이렇게 분쟁이 나서 싸울 때든 전쟁 시기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3월 1일에 앨범을 내려고 독립이라는 주제로 앨범을 내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연주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는 동안에 저는 이제 준비가 돼서 3월 1일에 음반이 짜잔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갖고 음반이 3월 말로 이제 발매가 늦춰졌습니다. 근데 뭐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립이라는 주제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주제고 또 8일 1호 광복절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써먹을 수 있고 내년에도 써먹을 수 있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언제 나와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앨범을 위해서는 사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어졌고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앨범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총 연출에 김재청 감독님이 수고를 해 주셨고 또 음향과 믹싱, 마스터링 그리고 오늘 연주를 위해서 MR 제작까지 윤민호 감독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에는 베르디의 오페라가 나옵니다. 네. 독립인데 주제가 왜 베르디의 오페라냐? 이 오페라는 일단은 그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곡입니다. 네, 나부코 같은 경우는 이제 1842년에 밀라노에서 초연이 됐고요. 이게 바로 바벨론 왕 나부코와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된 히브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에서는 나라를 뺏기고 노예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히브리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조국의 산과 강,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 비통한 심정, 자유와 평화를 위한 히브리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모두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특별히 판소리 구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금의 시나위가 한국적인 색채로 곡을 좀 바꾸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피아노 전주가 나오면 아 이거 알아 이렇게 하실 텐데 갑자기 이제 판소리가 더해지고 그다음에 대금 소리가 더해지고 해서 굉장히 한국적인 분위기를 품고 있는 그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나부코를 한국적으로 표현한 히브리 노예의 합창 이 곡을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악기만 얘기하고 연주자 소개를 안 했어요. 오늘 이 곡에 함께 해 주신 분은 피아니스트 이세호 선생님, 그리고 판소리의 백현호 선생님, 그리고 대금의 한충은 선생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다 모시고 싶었지만 모시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네,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와 주셨고요. 네, 박수 쳐 주시고 하트 그리고 네, 엄지척까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어떻게 보면 절규 이런 것들을 인제 오페라의 합창으로 나오는 곡이었는데 대금과 또 판소리가 함께 되니까 쪼끔 더 색다른 그런 느낌이 나지요. 네. 정말 세계 최초로 네, 한국적인 히브리인들의 합창을 네, 들어 보았습니다. 바이올린으로도 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멜로디이고 누구나 다 아는 곡인데 이거를 갑자기 판소리 그리고 대금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신선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많이 했는데 네, 작곡가 이지은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그 판소리 백현원 선생님 그리고 대금의 한충훈 선생님께서 거의 즉석으로 이거를 막 이렇게 연주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위기에 정말 맞게끔 딱딱 적시적소에 이거를 연주를 해 주셔서 네, 굉장히 멋진 이런 이제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곡은 제목이 1592 이순신입니다. 네, 작곡가 성용원 선생님의 곡이고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1592 이순신이라는 이인재 여해연구소 이사장님이신데 그분이 1592 이순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순신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까지 네, 책에 이제 한 권에 담아 주셨는데 이 책을 제가 성령원 쌤한테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 맞는 곡을 써 주세요."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할 때 제가 연주를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4악장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긴 연주곡으로 연주를 했고요. 이번에 이 음반에 담기 위해서 특별히 4 분으로 줄여 주세요 이래 가지고 네, 4악장 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많이 뽑아 가지고 하나의 곡으로 네,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이제 바이올린하고 그리고 피아노 이세호 선생님이 함께 해 주셨고요. 두 악기만 나오는 그런 곡이고요. 어 작곡가 선생님의 이제 작품 설명을 들어보면 1592 이순신은 이인재의 동명 소설을 기반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여그나의 독주를 위한 위촉 작품이다. 제목과 내용에 맞는 장면적 음악으로 백척 간두에 선 조국을 구한 불멸의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묘사한 음악 위인전이다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곡을 보면요. 이게 인제 원래는 4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연주할 짧은 버전의 곡은 1 번, 2 번, 3번 이렇게 이제 이어서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육군의 패전과 이순신의 등장 그래 가지고 굉장히 장엄한 네,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네, 쉬지 않고 이어서 2번 곡은 바다에는 이순신 땅에는 의병이라는 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거북선이 막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면 의병들이 막 이렇게 줄 맞춰서 행진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상되는 그런 곡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3 번은 큰 별 떨어지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화살에 맞고 네, 숨을 거두면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 곡에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곡이지만 이 안에 정말 거대한 역사가 담겨 있는 네, 그런 곡을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막 "왜적을 물리쳤어." 이런 스토리.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런 거대한 역사를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어떻게 또 표현을 했는지 네, 함께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이세훈 쌤의 반주로 1592 이순신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이 네 연주에 담겼습니다. 네. 신영규 님 반갑습니다. 네. "완전 신선한 음악입니다."라고 이영희 님께서 남겨 주셨습니다. 이런 연주를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남겨 주셨는데요. 전곡을 이 4 악장짜리 전곡은 유튜브에 네 검색을 하시면 1592 이순신, 성룡원, 여근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긴 전곡을 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정말 진짜 거대한 역사들이 네 담겨 있고 약간 슬픈 장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곡에는 이제 짧게 축약을 한 거기 때문에 거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하는 좀 그런 웅장한 그런 장면들만 좀 모아 놨고 나중에 이제 죽음 장면도 있긴 하지만 죽음 자체도 굉장히 거하게 네 전사하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저도 연주하면서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음악이고요. 작곡가 성룡원 선생님은 이 클래식 클래스 처음 시작할 때 네 1회 때 네 뭐라 그러죠? 출연을 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번개탄 TV에 성룡원 검색하시면 네 또 어떤 작곡가 선생님인지 또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작곡가를 맞춰라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질문 드릴 작곡가는 어 역사적인 인물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그런 인물이고요. 방금 제가 연주한 이순신 장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국가 제례에 사용하는 아악을 정리하신 분입니다. 어렵죠? 네. 어 그 만든 곡 악보집 중에서는 여민락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힌트는 아마 딱 들으면 아실 텐데 세종실록 악보를 네 만드신 그분이십니다. 아직 답이 안 나오는데요. 다들 침묵을 하고 계신데 질문이 어려울까요? 네. 그러면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왕입니다. 네. 우리 양성모 님께서는 양성모라고 해 주셨는데 네 여민락 악보 만드셨나요? 네.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고 조선 시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어 네 너무 많은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이순신 장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광화문에 서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네. 우리 카리스 님께서 킹 세종이라고 네 맞춰 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1592 이순신 TV라고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여해 연구소에서 만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 유튜브 그 뭐라 그러죠? 웹툰 만화로 만든 거를 이제 계속 올리시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인제 첫 번째 장면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과 이 세종대왕이 함께 동상에서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파전과 막걸리 한 잔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엮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이하연 님께서 세종대왕 해 주셨고요. 우리 라삐 형님께서는 이도라고 네 해 주셨고요. 네. 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라삐 형님 반갑습니다." 하시는 바람에 정답이 라삐 형님으로 네 보이기도 합니다. 네. 세종대왕 처음 맞춰 주신 카리스 님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정말 인제 뭐 그 과학에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글자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쓴 그런 분이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또 이런저런 많은 설도 있지만 그걸 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대단한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 그 세종대왕에 대한 노래를 하나 네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이죠 벌써. 어 네 잠시만요. 네. 예술의 전당에서 국립합창단이 초연을 한 훈민정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음악의 비평가이신 탁계석 선생님이 곡을 작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병희 작곡가님이 거기다 이제 곡을 붙여서 네 굉장히 멋지게 막 오케스트라 안에다가 국악기도 막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서양 오케스트라에 국악기 합쳐 있고 그다음에 국립합창단들이 이렇게 쭉 서 가지고 네 이 합창시라고 하나요? 네 교향시 네 이런 곡을 인제 훈민정음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그 짜임새도 너무 좋았고 연출도 너무 잘했고
곡이 정말 막 너무 웅장해서 막 숨도 못 쉬어질 정도로 그렇게 웅장하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서양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까만색 연미복 입고 연주를 했고요. 국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의 한복을 이렇게 다 입고 그 곡에 맞는, 그걸 입고 이제 쭉 이제 합창을 하면서 했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서 제가 진짜 숨도 못 쉬고 그 곡을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현장 콘서트홀에서 첫 공연을 했고, 그다음에 이 곡이 이제 워낙 대곡이고 또 멋진 곡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을 돌면서 공연이 되고 있고요. 또 인제 세계로 또 나갈 날을 또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나가겠죠. 이렇게 멋진 곡이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제가 이 곡을 듣고 너무 멋있어서 오병현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이 곡 중에 한 곡만 좀 바이올린 곡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대금과 함께 바이올린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곡을 작년 4 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하면서 이 곡을 연주를 했고요. 그때 이제 대금 선생님이 "무슨 옷을 입을까?" 하시길래 저는 그때 페트병으로 만든 재활용 드레스를 입고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주 한국적인 옷을 입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파란색 옷을 골랐어요. "선생님 이 옷이 제일 멋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작곡가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곡은 세종대왕이 정말 백성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흙 파서 먹고 막 그렇게 너무 힘듦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만든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 너무 연주자가 막 이렇게 곤룡포 막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나오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옷은 너무 멋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멋진 왕이 이렇게 우리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곡을 지었다. 이거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합시다라고 이제 요청을 드려서 멋진 곤룡포를 입고 연주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때 연주했던 영상이 있고요. 오늘은 같이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세호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와 한충훈 선생님의 대금 연주로 대금과 또 소금도 같이 불어 주셨어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곡을 이제 MR 반주로 제가 연주를 하도록 하겠고요. 용비어 청가 2 장에 보면 제가 이제 그 당시의 글을 적혀 있는 걸 좀 읽어 보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멸세 곧 도쿄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슬세 내히 발아래 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약간 옛날 그 아래아자 막 이렇게 점 찍혀 있고 그런 글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의 글이 없어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공고를 해도 그런 걸 읽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글을 발음하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종대왕의 마음을 이제 담은 그런 곡이고요. 작곡가 선생님의 곡 설명을 보면 이 곡은 한글로 된 최초의 작품 용비어청가 1445년에 만들어진 용비어청가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풍요와 번영이 주제이며 백성들 삶의 희노애락을 따뜻하고 정감 있게 표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으면요 약간 좀 이렇게 우리나라 선율이긴 한데 굉장히 좀 이렇게 애달픈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고요. 오병희 선생님의 곡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병현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세종대왕의 우리나라 백성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노래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병희 선생님의 뿌리 깊은 나무를 피아니스트 이세호 선생님 그리고 대금과 소금의 한충훈 선생님 연주로 제가 바이올린을 얹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예술현장에서 연주할 때 우리 라삐 형님께서 사진 영상을 담아 주셨는데 아련하고 애달프다라고 남겨 주셨어요. 네, 그때는 촬영하느라 잘 못 느끼셨나 봐요. 네, 김정모 님께서 "바이올린 소리 진짜 구슬프게 들리네요."라고 하셨고요. 네, 몽국경제 님께서 "구슬프고 애달픈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손가락 놀림도 너무 떨림이 있네요."라고 김정모 님께서 남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킹 베이스 님께서는 "야근하다가 일을 손에서 놓게 만드는 연주라고 네 남겨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끔 제 이름 이제 검색하다가 오타나면 "야근하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순간 제 이름인가 했어요. 네. 라병 님께서 "오직 집중을 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해서 너무 잘 담겨졌습니다. 이 곡은 제가 미국에서 클라리넷 선생님하고 같이 또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하고 클라리넷 그리고 저 바이올린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클라리넷 선생님께서 왜 대금을 안 가져왔냐며 네. 대금 느낌을 막 열심히 표현을 하셨는데 클라리넷으로 연주를 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긴 인제 그 연주를 직접 했던 클라리넷 최승호 선생님께서 워낙 연주를 잘 네 하시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표현도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어서 오병현 선생님께서 제가 "이 곡을 클라리넷이랑 연주해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주자가 "최승호 선생님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셔 갖고 네 클라리넷과 함께 셋이 또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가지고 네 또 이렇게 미국에서 네 연주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곡을 연주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연주로 연주자로서 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연주할 수 있음이 또 감사한 일입니다. 네. 미디어 체리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몽국경주님께서는 "킹 베이스님이 그런 웃음을 주려 노리고 쓴 건 아닐 텐데요." 라고 네 남겨 주셨습니다. 네, 제 이름 오타 치면 그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독립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3월 말에 여그나의 독립이라는 앨범이 출시가 됩니다. 오늘 연주하는 순서는 제가 좀 역사 순서에 맞춰서 좀 넣어 봤어요. 그래서 그 앨범에 들어가는 트랙하고는 또 좀 다른 순서로 오늘 좀 짜 보았고요. 어떻게든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네 그전에는 또 뭐 굉장히 많은 그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뭐 임진왜란도 있었지만 뭐 병자호란도 있었고 뭐 중국이랑 싸우고 일본이랑 싸우고 또 우리나라가 또 반 나뉘어서 또 싸우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뭐 사실 다른 나라들도 역사를 보면 그런 이제 전쟁 없는 나라는 없었고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을 담은 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도 그냥 HAN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표현할 단어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우리나라의 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음악이 또그 밑에 그 깔린 베이스적인 그런 또 요소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 민족이라고 네 라페킹에서 남겨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인가 봅니다. 네, 우리 한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될 텐데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의 이념 대립도 굉장히 심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또 동서로 나눠서 또 싸우고 있는 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그찮아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이렇게 음악으로나마 네 하나가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소개할 곡은요. 네 번째 곡이고 녹두꽃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작곡 그리고 이제 편곡한 분이 민경찬 목사님, 예전에 번개탄 TV에 또 출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번개탄 민경찬 검색을 하시면 네 또 민경찬 목사님 어떤 분인지 또 아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속 작곡가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또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또 노래를 하게 됐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를 그때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작곡가 못지않게 네 정말 아름다운 곡을 써 주셨는데요. 음 이 곡의 이제 작곡가의 설명을 보자면 "녹두꽃은 동학 농민 혁명의 이야기를 담은 민요 새야새야에 등장하는 꽃이다. 노래 속에 나오는 녹두밭은 동학 농민군을
파랑새는 청나라의 군대와 푸른색 군복을 입은 일본군과 관군을, 그리고 녹두꽃은 녹두대장 전봉준, 청포장수는 백성을 의미한다. 이 곡은 조선 말기의 서늘한 시대상과 동학 농민혁명의 격정적인 전투, 힘겨운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민초들의 아픈 삶의 이야기를 우리 선율과 리듬에 담아보고자 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녹두꽃이 녹두대장 전봉준인 거는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꽃 이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또 그 깊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새야 새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편곡을 많이 하셨고, 그 주제로 굉장히 많은 곡들이 나와 있는데, 이 곡은 또 이제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편곡이 되어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서양 악기로 표현을 하는 그런 또 묘미가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은 피아니스트 이세호 선생님과 제가 둘이 이제 연주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같이 못 오셨기 때문에 이세호 선생님의 반주로 혼자 연주를 하겠고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템포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템포 변화가 막 많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빨랐다가 느렸다 이런 변화가 아니고 굉장히 세세하게 전개되는 그런 곡인데, 제가 그냥 악보를 살짝 읽어드리자면, 처음에는 96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느려져서 94가 됩니다. 사실 96과 94는 연주자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빠르기거든요. 96에서 94로 왔다가 98로 빨라졌다가 그 다음에 또 100으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107 이랬다가 115, 그 다음에는 124까지 엄청 빨라졌다가 119, 105, 96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96으로 끝나는 그런 곡인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너무 티도 안 나는, 그 예를 들어서 몸무게로 따지면 0.02kg, 0.03kg 이런 것밖에 차이가 안 되는 이런 걸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 숫자에 또 성경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작곡을 해주신 그런 곡인데요. 목사님의 곡이라서 그런가 좀 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라평이께서 어휴 남겨주셨어요. 어휴 음악가들이라 이런 거 아니시죠? 그러면 이제 민요 새야 새야 주제에 의한 바이올린 랩소디 녹두꽃을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첼로 같은 소리 들으셨죠? 아쟁 소리였습니다. 네. 아쟁 함께 했는데 네 제가 아쟁 선생님을 소개를 못 했네요. 아쟁의 김승철 선생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쟁이라는 악기는 이렇게 검은고 가야금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활로 긋고 이렇게 튕기도 하고 그런 악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음정 맞추기도, 그러니까 서양의 악기의 음정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연주도 되게 힘들었고 조각에서 바뀌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쟁 선생님이 힘들게 연주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느라고 이제 어떻게 잘 좀 서양 곡에 네 이런 국악 느낌을 좀 담아 보려고 아쟁 선생님께서, 김승철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써서 녹음을 해 주신 그런 곡입니다. 네. 그 김영근 원사님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불렀었는데 네 신영균 원사님, 죄송합니다. 네. 생각 없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네 남겨 주셨고요. 이하영님께서 "동서양의 만남이네요."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네. 저 또한 인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해 왔기 때문에 네 클래식 곡으로 이제 우리나라 리듬을 연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로 막 이렇게 "우리 리듬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표현하세요."라고 계속 민경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서트를 주시는데도 그 리듬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라고 해 주시는데, 워낙 이제 서양적인 리듬과 음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네 국악적인 느낌을 살려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국악하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민경찬 목사님 옆에서 막 열심히 노래를 불러 주셔 가지고 네 또 녹음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우리나라 역사를 담은 그런 곡을 네 또 남겨 보았고요. 그다음으로 제가 이제 연주할 곡은 바로 바람의 노래라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1866년 병인양요 때 네 그때 이제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프랑스 군인 중에 한 명이 남겼던 이야기가 이제 마음속에 남았던 게, 프랑스에 인제 거대한 함선이 이렇게 강화도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산 위에 이렇게 빼곡히 서 있었대요. 그래서 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산 위에 다 서 있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전 처음으로 바다 위에서 뭔가 떠오는 걸, 엄청 큰 것을 이제 처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온갖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정말 어떤 분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옆에 이웃 나라들은 다 이렇게 칼을 갈고 네 이렇게 총을 연습하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네 그랬던 이제 이웃들을 옆에 두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태평성대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다 그냥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죠.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때 그 1866 년에 프랑스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네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이제 약탈해 갔는데, 그중에 하나가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의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던 박병선이라는 박사께서 유학 가기 전에 선생님이 옛날에 프랑스 군인들이 우리나라 이 외교장각 의궤를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인제 많이 하셔 가지고 "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 이걸 찾아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프랑스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국립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사서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인제 지하에 내려갔는데 무슨 푸른 보자기에 쌓여 있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면서 이거 혹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책 아닌가?"라고 해 갖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몰래 열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바로 외교장각 의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노력 끝에 이것이 인제 외교에 성공을 해서 영구대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게 10년 전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미테랑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제 둘이 이렇게 "이것을 너네 나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제 합의하는 네 그런 내용도 이제 담겨져 있고,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음악곡으로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김재청 작가님 이 앨범을 같이 이제 연출해 주신 김재청 연출님께서 극작하셨고 이재진 작곡가님이 곡을 붙여 가지고 음악곡으로 만들어서 "145년 만의 위로"라는 음악을 저희가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박병선 박사라는 한 분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이렇게 외교장각 의궤를 찾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이 정말 145년 만에 대여라는 형식으로 우리나라로 오게 된 이야기를 이제 담은 그런 역사극이었고요. 근데 또 이제 프랑스 말에 의하면, 이제 프랑스의 변명을 듣자면,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거긴 해 갖고 자기네가 약탈해 간 거긴 하지만, 이거를 또 반환을 해 버리면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거 달라고, 자기네 나라 거 달라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박물관들이 다 문을 닫게 되겠죠. 네, 그래 갖고 이제 이거를 다 반환을 해줄 수가 없고, 그냥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한 뭐 이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에 떼제베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운행되지 않아서 그냥 30분씩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지금 와서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가서 우리 거니까 네, 가서 한 번씩 보시고, 이걸 이렇게 빼앗겼구나, 이게 또 이제 돌아오기는 했구나라고 이제 우리 거를 좀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10년 전에, 네, 145년 만에 위로 곡을 이제 올렸는데, 거기서 나왔던 한 곡을, 이제 바람의 노래라는 이 곡을 제가 또 이제 독립 앨범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곡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작곡가의 말이 아니고 그 연출 선생님 김재청 선생님의 말이네요. 네, 프랑스라는 낯선 땅 지하에 파묻힌 외교장각 의궤가 고국으로 돌아가길 숨죽여 기다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들의 노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합창 선율은 대금이 연주하여 아픈 역사를 어루만지고 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 같은, 원래는 이제 145년 만에 위로라는 곡 안에서는 여자가 이제 부르는, 소프라노가 부르는 그런 곡이고요. 이거를 이제 주인공 노래를 이제 바이올린이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극을 보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이 145년 만에 위로가 또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또 요즘에 이제 오페라에 또 나오기도 한데, 마담 주베르라는 오페라로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또 이지은 쌤의 곡으로 또 연주가 지금 되어지고 있거든요. 무대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냥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어쩌면 박병선 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병선 박사, 그리고 책, 이 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외교장각 의궤가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담은 것인데요. 네, 여기 이제 이 바람의 노래라는 곡에 보면 앞에 이제 전주가 길게 나오는데, 한충원 선생님이 대금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주가 굉장히 긴 동안에 제가 이 극에서 뭐라 그러지? 여자 주인공이 나레이션을 했던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나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사랑 이야기 같지만,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그 책에 관한, 우리나라 역사물에 관한, 네, 그런 나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충훈 쌤의 대금, 그리고 피아노 이세훈 선생님의 연주로 바람의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노래가 들리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일렁이는 파도와 검푸른 섬들이 마지막 숨죽여 기도하는 곳에는 그리움도 불타서 하루 해를 보내고, 하루 해는 또 울먹으며 기다려. 꿈같이 100년 아니 1000년이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듣고 있어요? 바람의 노래처럼 100년 아니 1000년이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 곁에 영원히 머물 봄날의 따뜻한 날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바람의 노래처럼.
네. 되게 아름다운 곡인데 굉장히 아련한 그런 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이죠. 저는 막 연주하면서 가사가 생각이 나 가지고 되게 좀 뭉클했습니다. 네. 우리 몽국 경제님께서 바람의 노래 바람을 막 해 주셨는데 또 그다음에는 울으셨어요. 네. 그리고 토마스 X 님께서는 "오 곡 너무 좋아요."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네. 이하영 님 박수 감사드리고요. 라삐 형님 "구슬픕니다." 남겨 주셨는데요. 네. 정말 구슬픈 그런 멜로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아픈 그런 과거를 담고 있었고 또 우리의 이제 소원을 또 담은 그런 곡인데 그것도 이루어져서 어쨌든 영구 대여라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왔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연주를 했던 그런 곡입니다. 난임 등불 TV 님께서도 막 우셨고요. 명곡경제님 눈물이 왈칵합니다. 네. 외국에 있으면 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네 좀 더 많이 그런 마음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재진 선생님의 곡이 연주가 될 텐데요. 아까 연주했던 것처럼 뮤지컬 145년 만의 위로 중에서 서지학자 박병선의 아리아가 이제 이번에 나옵니다. 내 가슴의 별빛이라는 이제 제목으로요. 여기서는 이제 그 한충은 선생님께서 대금도 연주하지만 소금도 연주를 해서 조금 더 높고 또 더 아름답다고 표현해 아름답다고는 라고는 이제 담을 수 없는 네 그런 소리로 또 인제 연주를 해 주실 거고요. 네 여기 또 김재청 선생님의 글을 보자면 제불 서지학자 박병선은 평생의 헌신 끝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 수장고에서 먼지에 뒤덮인 외교장각 의궤와 직지를 발견한다. 은하수 깊은 별이 빛나는 밤 마침내 발견한 외교장각 의궤를 가슴에 품고 부르는 고독하고 처연한 환희와 감사의 노래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가사를 살짝 읽어보자면, 전 이제 가사가 없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면은 조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공감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서, 부분의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둑한 자리에 홀로 그대를 품고서 타오르는 붉은 마음, 그리운 마음에 여울진 꿈들을 갈망하네. 내 가슴의 별빛, 땅 위에 꿈꾸는 마지막 사랑, 그대 향해 부르는 고독한 노래여. 언제 다시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줄까? 두 번 다시 헤어지지 않기를 바래. 네,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네, 그런 곡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 인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런 우리의 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제 기쁨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곡이 담긴 그런 이야기가 담긴 네, 내 가슴의 별빛 네,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스 엑스 님께서 "고향의 시골길이 연상되네요. 순수한 첫사랑"이라고 남겨 주셨는데요. 네. 그런 네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라뼈 님께서는 "왠지 바카스가 생각나는 청량함이라고 네 남겨 주셨습니다. 네. 킹 베이스 님께서 열심히 바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 주셨고요. 문국경주 님은 "감동입니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네. 요번에는 이제 아까 그 훈민정음에 대한 이제 곡을 작곡하셨던 오병희 선생님의 곡을 이제 연주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윤구경 선생님의 반달이라는 곡을 이제 편곡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원곡은 1924년 작곡된 윤구경 작곡의 동요 반달이다. 전반부에서는 주제 선율이 어둡고 뒤틀린 모양으로 제시되며 이것은 일제 강점기 나라 잃은 민족의 피해를 의미한다. 슬픔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곡으로 어두웠던 시절과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절을 상징하는 두 가지 버전의 반달이 등장한다라고 오병현 선생님께서 써 주셨는데요. 네. 바카스 네 일부 금액이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포카리 스웨트도 그렇고 네 지금 일본 이야기 막 일제 강점기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서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병현 선생님이 이제 편곡한 이 반달이라는 곡은 앞에는 정말 마이너로 이렇게 좀 약간 슬프고 어둡게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가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메이저 밝은 네 반달이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슬픈 멜로디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고음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네 '아 이거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동요인데 되게 불편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 굉장히 아름다움이 또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러면 오병희 선생님의 반달을 네 바이올린과 그리고 피아노 이세원 선생님의 연주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예쁜 곡이죠. 네. 어 네, 인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2 곡, 8, 9, 10, 3 곡이 남았네요. 네. 이번 곡은 독립의 날 꼭 오리라라는 그런 곡입니다. 인제 독립으로 넘어왔어요. 네. 어 이번에는 인제 이지은 선생님의 작곡하신 그런 곡이고요. 어 네. 원래는 이제 오페라 타오르는 불꽃 열사 유관순 중에서 나온 그런 곡을 바이올린과 그리고 판소리가 함께하는 그런 버전으로 제가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작곡가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 오페라 타오르는 불꽃 열사 유관순 중 독립운동을 하다가 주동자로 체포되어 공주 감옥에 있던 관순의 오빠 유관옥은 같은 감옥으로 끌려온 여동생 관순을 만나게 된다. 이미 독립운동을 통해 부모를 잃은 상태였고 감옥에서 남매가 서로 만났으니 이 또한 비통할 뿐이다. 깊은 감정 어린 바이올린의 주요 멜로디와 더불어 소리꾼의 국악적 창조식 나레이션과 외침을 통해 그 내용과 감정을 전달한다. 네, 그래서 독립의 날 꼭 오리라라는 이제 가사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곡인데요. 판소리 백현원 선생님께서 이제 판소리로 이제 중간에 가사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네, 백현원 선생님 같이 오진 못했지만 네, 연주를 통하여서 네, 그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유관순의 오빠였던 유관옥이 어떻게 또 독립을 위해서 외쳤는지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긴긴 밤 고통에 나 두렵지 않네. 나라의 독립 숭고한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아. 자유의 소망이 있다면 자유 위해 이 나라 금수강산에 자주 독립 외친다면 나의 영혼 드리리. 내 뜻 버리고 내 삶을 모두 바치리라. 독립 허락하여 주소서. 신음하는 이 땅 위로하러 봉화의 불 밝게 비추었네. 민중의 외침 들리지 않나. 잠자던 용사여 일어나라. 해안의 용사여 일어나라. 멈추지 않으리라.
용사여 찾아 나가리라. 잠자던 정의여 일어나라. 공황의 불 밝히어라. 그날은 꼭 오리라. 네,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프랑스에 잔다르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유관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이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네, 잔다르크도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막 뛰어들고, 유관순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교인으로서 또 우리나라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소녀 유관순의 기도라는 곡을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페라 타오르는 불꽃 열사 유관순 중에 이화 학당의 장면이 나오고요. 작곡가의 말을 들어보면 소녀 유관순은 빼앗긴 이 나라를 위해 또한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유관순이 유언처럼 직접 남긴 기도문을 기초로 만들어진 노래이다. 질감이 서로 다른 국악기와 서양 악기가 함께 연주되며 10대 소녀이지만 오직 독립을 외치는 열사 관순의 상반된 형상을 소리로 표현하고 연주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페라 타오르는 불꽃 열사 유관순은 이제 이지은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고요. 김학성 선생님이 작사를 하신 그런 작품인데요. 오늘은 이제 바이올린 제가 연주를 하고, 그리고 아쟁과 생황의 김승철 선생님, 대금과 소금의 한충훈 선생님, 그리고 피아노 이세호 선생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이제 앞에 전주가 좀 길어서요. 그 유관순이 직접 쓴 기도문을 제가 좀 낭독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MR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악한 자 부러워 말며 주께 불평하지 않게 오직 주께 감사, 오직 감사, 감사하게 하소서. 선으로 행할 넉넉한 힘을 베푸소서. 이웃을 위해 선한 일 할 수 있게 내게 베푸소서. 내 입술로 속이지 않게 하소서. 진실된 자 되게 하소서. 아픔의 시간들 내 나라 내 형제 가족 길 잃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깨닫게 하소서. 아픔의 시간 속에 깨닫게 하소서. 길 잃은 나의 나라 무엇을 해야 하나 내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뜻 이루어지게 나를 써주소서. 마땅히 귀한 일 행하도록 나를 써주소서.
네. 우리 원국경님께서 남겨주신 대로 나라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정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깨어 있을 때입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납시다." 해주셨고요. 라삐형님께서는 "자유가 꼭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미래는 백두산도 터진다 그러고 벌써부터 막 이렇게 피난 가방 싸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또 항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마지막 곡을 연주를 할 텐데요. 마지막 곡은 아까 녹두꽃을 작곡을 했던 민경찬 목사님의 곡이고 제목은 무궁화입니다. 작곡가 선생님의 말을 보자면 우리가 무궁화라고 알고 있는 동요의 원 제목은 우리나라 꽃, 함희영 작곡, 박정호 작사이다. 피고 지고 또 피어서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일제 강점기의 절망을 이겨내고자 하는 민족의 염원이 담겨 있는 무궁화는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의미를 담아 찬송가 89장의 선율을 연결하였고 중반 이후에 삽입된 국악풍의 선율은 독립운동가이자 근화여고 덕성여대의 전신, 근화는 무궁화를 의미한다의 설립자인 차마리사 선생의 교훈의 곡을 붙인 내 생명을 살아라에서 가져왔다. 네, 민경찬 목사님이 내 생명을 살아라는 곡도 이제 작곡을 하셨는데요. 네, 그 곡과 이 함희영 선생님의 우리나라 꽃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무궁화라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 이름이 여근하잖아요. 제 이름의 한문 뜻이 나 여자에 무궁화근 물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받고 이건 내 곡이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무궁화 물가에 핀 무궁화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 사전에 보니까 무궁화가 로즈 오브 sharon이더라고요.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궁화라는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주를 하고요. 이 곡은 이제 피아니스트 이세호 선생님과 저 둘이 이제 연주를 하는 곡으로 이제 편곡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민경찬 선생님이 원래 작곡을 했던 노래하고 이제 국악기들 나오는 그런 또 버전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이 장황했던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무궁화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연주를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한방 남겨주시고요. 네, 역사를 같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무궁화 연주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